마켓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예요. 헤드라인을 먼저 읽어드리면 바닥 무너진 전국 아파트값. 서울은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 엄청나죠? 10년 만이면 2012년 이후에 낙폭이 가장 크다는 건데 차트 하나 좀 보여주세요. 주간 단위로 이제 뭐 여러 기관에서 아파트 가격을 내잖아요. 근데 뭐 가장 이제 공신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데가 이제 한국부동산원인데 보시면 이제 그 9월 26일, 10월 3일 이거 기준으로 전국 단위로는 이제 주간 한 주예요. 7일 동안에 얼마나 빠졌나를 보는 건데 0.2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직전주하고 낙폭은 같죠. 그죠? 근데 서울은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됐고요. 0.19에서 0.20. 근데 사실 저 차트를 보면서 저도 옛날부터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런데 야 0.2? 0.1 해봐야 1억으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1억으로 치면 0.2면 얼마죠? 20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인가? 1억이면 20만 원. 20만 원이군요. 그럼 10억이면 200만 원 빠졌다고? 그 대입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근데 저게 이제 전체 거래 기준으로 평균치니까 사실은 낙폭이 0.2면 굉장히 큰 거예요. 한 그리고 주. 저거 주간이잖아요. 네, 저거 곱하기 52주 하면 이제 연간이 나오니까 저 추세대로 52주 하면은 굉장히 크게 빠지는 거죠. 인천 뭐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0.31. 그리고 경기는 소폭 낙폭을 좀 줄였고요. 지방도 소폭 낙폭을 줄였는데 저 정도의 뭐 이 낙폭이 주는 거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지난 5월 둘째 주부터 빠진 거니까 22주 연속 하락입니다. 22주 됐어요. 22주. 벌써? 주가가 22주 연속 빠지면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 이게 한 번도 반등. 근데 이제 뭐 이 주식하고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성격, 거래의 어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추세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 단위 낙폭으로는 2012년 5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을 조금 브렉다운해서 보시면 어디가 제일 많이 빠졌냐 보니까 노도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봉구가 0.37. 그래서 도봉, 창동 이쪽 구축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노원구가 0.36, 상계, 중계, 월계에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여기가 이제 서울의 인서울, 그러니까 서울에 진입하거나 서울에서 안 나가고 버틸려는 젊은 세대들이 이른바 영끌 비투를 제일 많이 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비교적 이제 저렴한 데고, 그리고 어쨌든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원가도 사실 은행사거리 뭐 맞아요. 근처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매라든지 더 이상 이 고금리를 버틸 수 없는 매물들이 많이 나온 그런 부분이고, 강남 우리가 강남 3구라고도 얘기를 하고 강남 4구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강남 3구가 서초, 송파,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까지는 강남 3구고 그다음에 강동을 얘기를 하는데 이 강남 3구 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다른데 분위기가 송파가 많이 빠집니다. 0.27% 빠졌는데 잠실 송파 쪽에 대단지 있죠. 옛날 잠실 주공 그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계속 빠지고 오금동 중심으로 가장 많이 빠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가 그 다음에 많이 빠졌어요. 0.23 내발산 가양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금천 이런 데들이 이제 빠졌. 이제 많이 안 빠진 데는 어디냐? 서초입니다. 역시 0.07 지난주보다 0.0 그 직전주는 0.05니까 사실 0.37하고 0.07은 굉장히 많이 차이는 거예요. 차이 많이 나죠. 그죠? 0.37가 0.1. 그 다음에 이제 광진, 성동 이런 데들도 전주 대비해서 그다지 많이 빠지지 않은 지역별로도 온도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강남 지역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중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던 지역, 그리고 전체 서울로 보면은 강북, 노원, 도봉 이런 데들이 이제 많이 빠졌고 강서, 금천 이런 데 역시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 뉴스 전달해드릴 때 거래량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좀 지난 뉴스긴 합니다만은 지난 7월에 뭐 이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들 좀 핫하다는 데들도 거래량이 2건, 1건 뭐 이렇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급한 매물 외에는 막 물량이 쏟아져서 이 아파트는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두 채 가진 사람이 한 채 막 던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호가 공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뭐 지금 몇 달 동안 계약서 한 번도 못 썼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네. 서울 지역에서 통틀어서 뭐 한 달 동안 거래가 60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옛날 같으면 어떻게 보면 한 구에서 거래하고도 남을 만한 거래량인데 그렇게 돼 있다는 것. 경기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제일 많이 빠졌냐 그러면 이제 뭐 동두천, 양주, 평택 이런 데들이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도 외곽 지역들이죠. 이런 데들이 좀 많이 빠졌고 전국 단위로 보면 여전히 세종. 세종은 뭐 워낙 많이 올랐던 데니까. 예. 그다음에 대전, 대구 이런 데. 대구는 사실 1년 전서부터 미분양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세가 이렇게 더 좋지 않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뭐 당연히 금리의 영향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제 부동산이 증시에 좀 후행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증시가 반등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떨어질 때도 증시가 먼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전체 시황의 이 부동산의 영향이 이 정도 수준에서 이 부동산 때문에 주식이 못 올라간다 이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걱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좀 터지면서 빠지는 거. 아, 예. 이러면 아마도 증시에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네.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약간 패닉셀이 나올 수 그렇죠. 있죠. 패닉셀. 예. 그렇게 하면서 그걸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2012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10년 만에 가장 많이 빠졌다니까 2012년 정확히 이런 서울시 혹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풍경인데 대체로 거의 모든 육교나 고가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그때. 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네네. 그렇죠. 네. 뭐 배고 신도시 뭐 지금 전체 통으로 뭐 미분양이니까 뭐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뭐 그리고 그 무렵이 지나니까 이제 최경환 장관이 나와서 돈 빌려줄 테니까 사세요. 이런 이제 부양책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된 그 굉장히 그러면서 그때 가장 많이 화제된 게 깡통주택, 깡통전세 이런 예. 얘기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십니까? 두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초입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그때만큼 막 그런 프랜카드도 많이 보이지 않고 네. 그때만큼 깡통 주택이니 뭐 이런 것들이 회자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 부동산에 대한 거는 체감과 이런 지표로 나타난 게 조금 이격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증시 내부적으로 가보면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그러잖아요. PF라고. 네. 부동산. PF 비중이 많은 증권회사가 있어요. 이제 제가 특별히 특정 증권회사를 말씀 안 드립니다만 아마 검색해 주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PF가 수익원으로서의 굉장히 비중이 많은 증권회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쪽에 익스포저가 큰 건설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이제 투자의 판단에서 각자 하셔야 될 부분인데 갑자기 부동산이 활황 혹은 갑자기 지방 무분양이 해소되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 이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 쉽게 이제 그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주라든지 증권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이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 부동산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그냥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 부동산 PF 엑스포저 많은. 제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제가 말씀 말씀드릴게요.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메리츠증권이 3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네. 삼성증권이 3조 4천억 원, KB가 2조 7천억 원, 한국투자증권이 2조 6천억 원 이렇게 됩니다. 네. 요새 이게 국정감사 시즌이어가지고 이런 네. 내용들 공개 되게 많이 돼 있으니까 네. 투자 판단하실 때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리고 저권 기자가 네. 민첩하네. 빨라요. 바로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네. 어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인터뷰하고 똑같은 입장이네요. 예,
경착륙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하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거기서 국회의원들은 그래놓고서 왜 자꾸 뭐 세금 완화나 안전추진단 규제 완화 같은 부양책을 쓰냐라는 비아냥도 좀 받았습니다. 일기 신도시 얘기는 안 했나요? 일기도시 얘기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얘기는 선도구역 지정이 가장 빠르면 2024년에 마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데를 지정하는 때가 24년이라고 하니까 지정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죠. 네, 우리 신속하고 정확한 네.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한 뉴스한 플러스 그리고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까지 여기서 정리하고요. 권 팀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봬요. 예, 주말에 뵙겠습니다. 우리 또 울주군에 출장을 갑니다. 둘이. 이번 주에 네. 울산 사시는 분 그거 어떻게 하지? 한번 뵐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울주군 강연 아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년들한테 금융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 갖자고 하셔가지고 울주군 쪽의 청년들을 만납니다. 다다음 주는 제가 갑니다. 그렇죠. 참. 그러네요. 공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권 팀장님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